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heads up, warning, 경고다라고 번역되는 두 표현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지 않음으로써 당장 닥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heads up, 이것은 head에 s가 붙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죠. 따라서 heads 하더라도 단수로 취급하는 거죠. 비격식적 표현입니다. 경고를 해주는 건데요. 준비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미리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다,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살짝 미리 일부만 알려주는 개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는 개념으로서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warning은요, 미래에 좀 더 심각한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라, 이렇게 전달됩니다. 경보해 주는 거죠. 그런데 경고나 우리 느낌에선 큰 차이 없는데 피하라 이거죠, 그것을. 또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환기해봐라, 이렇게 전달되는 표현입니다. 그냥 경고라고 했지만 그 크기와 강도 그리고 시점에 따라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쓰는 방식도 약간 다른데요.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a heads up, Jennifer will be late. 잠깐 미리 알려주는 건데 그냥 제니퍼가 늦게 올 거야. 회사라고 친다면 좀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일 수 있죠.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늦게 올 거니까 미리 좀 알려줄게. 그 말은 조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 내용이 좀 거리가 멀죠. 그냥 살짝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제니퍼가 늦겠다라는 내용을 그냥 알려주는 개념이죠. 크게 중요한 느낌은 아닐 수 있습니다. I'm just giving you a heads up. A heads up 이렇게 썼죠. 그리고 give, 사람, a heads up 이렇게 썼는데요.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 조심해, 이런 느낌이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의 중역과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리를 쩔뚝 전다든가 걸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그러다가 그 다리 저는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미리 알려주는 건데 니네 사장 너의 상황 알아. 조심해. 이렇게 얘기할 때 I'm just giving you a heads up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예를 들었습니다. Thank you for the heads up. 경고해 주어서 고마워. 미리 알려주어서 고마워. 이럴 때는 심각한 위험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냥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거 미리 알려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격식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죠. There was a warning symbol plastered across the top. 경고의 상징이 있다 이거죠. 경고의 신호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across the top, 꼭대기. 이게 뭐죠? 꼭대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이 있다고 치면 문의 상단 부분이죠. 위쪽에 plastered across, 가로로 쭉 plastered 돼 있다. plaster라는 것은 원편으로 가자면 깻잎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쫙 달라붙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물기를 묻혀서겠죠. 그런 식으로 물기를 묻혀서 딱 붙여놓았다, 그러한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풀도 될 수 있고요. 문 상단에, 예를 들어 문이라 친다면 문 상단에 경고 상징, 경고 조짐이, 경고의 어떤 내용이 붙어 있다. 그냥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플래스터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 그냥 그거 빼고 across the top만 써도 알아듣습니다. They provided warnings about thieves. 그들은 도둑들에 대한 혹은 도둑놈들에 대한, 그럼 도둑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둑들 이렇게 하는 거죠. 도둑들에 대한 경고를 제공했다. 그냥 우리말로는 똑같습니다. 경고죠. 그런데 도둑이 심각한 어떤 도난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유럽의 일부 국가를 가보면 도둑 조심하라라는 그런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훔치는 물건이 그냥 간단한 내 지갑에 껌 하나 이런 거 아니죠. 몇십 달러, 몇백 달러, 몇천 달러 마구 그냥 신경 안 쓰고 훔쳐가죠. 그럴 때 조심해라 라는 느낌이 warning입니다. 도둑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러한 부분을 제공했다. It was only supposed to be a warning. 이것은 경고일 뿐이었다 이거죠. be supposed to는 be required to와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비교한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뭐뭐일 예정이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이렇게 전달되는데요.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그것은 그냥 경고일 뿐이다, 조심해라,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됩니다. warning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heads up 그리고 warning 경고다라는 국어의 표현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어적 느낌에 차이가 발생한다. 차이는 확인해 보셨고요. 이러한 내용을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표현으로 붙여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crop 그리고 grain, 곡물이라는 표현인데요. 곡물이란 정의를 일단 나누고요. 그것이 관련된 여러 일반적 표현을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